잇몸 뼈가 파괴되었다. 다른 사람의 뼈, 결국 사체로부터 얻어진 뼈겠죠. 한 번 더 하자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입 천장에서 잇몸을 좀 떼게 됩니다. 평생 얇아진 채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뼈이식 수술이 혹시 잘못되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러 갔는데 저한테 추가 수술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뼈이식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 잇몸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요. 그 잇몸 뼈가 많이 파괴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경우에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잇몸 뼈가 파괴되었다. 익숙한 언어는 아닌데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를 빼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 이를 빼게 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치주염,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병 때문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던 잇몸 뼈가 염증에 의해 녹는 거죠. 그런 것을 뼈가 파괴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에서 파괴된 잇몸 부분에 필요할 경우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치과에서는 뼈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치과에서는 뼈이식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맞을까요, 원장님? 네, 치키님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뼈 이식을 너무나 명확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명확히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애매한 영역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치과 의사에 따라 뼈 이식을 할지 말지 판단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조금 임플란트를 좀 깊게 심거나 혹은 조금 더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뼈 이식을 조금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겠고 조금 적극적으로 뼈 이식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듣다 보니 뼈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내 몸 안에 들어가는 뼈는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요? 뼈 이식을 할 때 자기 뼈를 사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려면 자기 뼈를 좀 떼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뼈를 대체할 수 있는 뼈 이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다른 사람의 뼈, 결국 사체로부터 얻어진 뼈겠죠. 혹은 동물의 뼈, 혹은 완전히 합성을 해서 사람의 뼈를 이루고 있는 성분과 유사한 성분과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합성된 그런 뼈 이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뼈이식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혹시 나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뼈 이식이 필요한 여부는 그 임플란트 심을 곳에 뼈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는 무관하죠.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뼈가 약해서 뼈 이식을 더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애매한 상황에서 좀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는 뼈 이식을 피하고 그렇게 좀 수술을 좀 단순화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오히려 선택할 수도 있겠죠. 1년에 한 번 구강검진 덴탈피디아. 추가 수술을 권하실 때 뼈이식하고 잇몸 이식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혹시 해도 되는 걸까요?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잇몸은 그 속에 들어있는 뼈가 있고 그 잇몸 뼈를 덮고 있는 잇몸 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잇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뼈 이식은 그 밑에 있는 뼈에 이식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덮고 있는 그 잇몸 부분에 추가적으로 잇몸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어금니 부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주변에 단단한 잇몸이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게 좋은데 너무 움직이는 잇몸이 많을 때 그때 좀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잇몸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앞니에 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관상 주변과 자연스럽게 그런 예쁜 치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잇몸의 두께가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잇몸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잇몸 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잇몸은 또 어디서 나는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환자의 그 입 천장에서 잇몸을 좀 떼게 됩니다. 물론 아까 뼈 이식제에도 다른 종류의 뼈를 대체하는 것들이 있듯이 여기에도 그런 잇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입 천장에서 잇몸을 떼다가 이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입천장에서 떼어낸다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 입천장에서 치아 수술을 위해서
그 입천장을 떼낸 다음에 평생 얇아진 채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잇몸 이식을 할 때 떼어내는 잇몸의 그 두께는 한 2mm 정도 되거든요. 좀 얇게 떼내고, 그리고 입천장 전체에서 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주가 지나면 큰 불편은 없고요. 그리고 한 2달 이상이 지난 후에는 그곳이 다시 잇몸으로 잘 채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잇몸을 뗀 곳에서 다시 잇몸을 또 채취하는 것이 더 양질의 그런 잇몸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추가 수술 말씀하실 때 상악동 뼈이식술이라고 하는 걸 하라고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상악동 뼈이식술은 어떤 걸까요? 네. 보통 뼈이식이라는 게 잇몸 뼈가 손상됐을 때 거기에 뼈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데요. 상악동 뼈이식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악동에다가 뼈이식을 하는 겁니다. 상악동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우리 코의 양옆에 그 광대뼈 안쪽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축농증이 생길 때 거기 이제 고름이 차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상악동인데요. 그 부위가 비어 있는데 그 상악동 바로 밑부분이 윗턱에 어금니 잇몸 뼈가 있는 곳이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기에 충분한 높이의 뼈가 없을 때 그 상악동의 밑바닥 쪽에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상악동 뼈 이식술입니다. 그러면 뼈이식술을 안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은 상악동에는 없는 건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상악동 밑에 어금니 잇몸 뼈의 높이는 다 다른데요. 뼈가 충분한 높이가 돼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얇은 경우에는 뼈 이식술이 동반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악동 뼈이식술을 하면서 조금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악동 뼈이식술을 하지 않으면서 조금 짧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겠죠.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 중에 뼈이식 수술은 언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것은 그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잇몸뼈가 너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먼저 이 뼈이식만 먼저 해놓고 그리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뼈가 많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빼는 날 바로 뼈이식을 했다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이식 수술을 먼저 했는데 임플란트 심으러 갔는데 뼈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하자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드물지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뼈이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손상된 뼈를 다시 골 재생을 시켜서, 그러니까 뼈를 다시 재생시켜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쉽게도 그 수술의 결과가 염증에 의해서 이식한 뼈가 많이 소실되어 버렸거나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뼈 이식을 다시 해야만 하겠고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100%의 재생을 얻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그 이식한 부분이 좀 소실되었지만 그래도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비교적 가능한 상태라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겠습니다. 뼈이식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뼈이식 수술이 혹시 잘못되면 그때는 병원에서 어떻게 해주나요? 결국에는 뼈 이식술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뼈 이식을 한 곳이 감염이 돼서 염증으로 인해서 그곳에 뼈가 건강하게 잘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식한 뼈가 소실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결국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염증이 생긴 그 뼈 이식한 부분을 잘 제거를 하고 결국은 다시 뼈 이식을 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뼈이식 수술을 했을 때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 잇몸뼈가 파괴돼서 거기에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 잇몸 속에 있는 뼈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술 부위에 좀 압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뼈 이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잇몸에 잘 덮여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좀 상처가 벌어지게 되면 그 이식한 부분이 좀 감염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뼈 이식이 실패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좀 압력이 높아진 그 부분에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수술 후 주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상처가 좀 벌어지지 않도록 너무 그 부위에 이렇게 많은 움직임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상악동 뼈이식 수술은 주의사항이 별도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뼈 이식하는 부위가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위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악동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 옆에 있는 빈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들어 올리면서 그 밑에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와 좀 통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악동 뼈 이식을 할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는 코를 세게 푼다든지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 압력이 상악동 뼈 이식한 부분에 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채기를 할 때도 그때는 입을 막고 해서 그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입을 가리지 않고 재채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피가 상악동 쪽에 고이면서 수술 후에 우리가 자세를 바꿨을 때 코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수술 중에 발생했던 출혈이 코 쪽으로 배출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상악동 뼈 이식 수술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도 계속 통증이 심하게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의 어떤 의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덴탈피디아. 임플란트 수술은 큰 결정이고 많이 아프고 두려우시죠? 이럴 때 추가 수술까지 권유받으시면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많은 정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덴탈피디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